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날씨가 맑은 날이 있고 또 흐린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잘 풀릴 때가 있는가 하면 앞이 막막하고 속상할 때도 있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고민이 있을 땐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세요.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 15년 차로 중학생 2딸과 늦둥이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내가 야근과 회식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늦은 밤 장시간 통화를 하고 있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도 눈에 띄었죠. 그러다 보니 저절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됐고 아내와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내가 어떤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게 되었는데 부정행위가 확실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불같이 화를 내더니 급기야 집을 나가버렸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둔 채 잠적했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갓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웬 아기인지 물었더니 아내가 집을 나간 직후에 임신한 걸 알게 됐다면서 이미 주민센터에 가서 제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다더군요. 아내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아들로 올라갔으니 잘 키워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려 1년 만입니다. 1년 동안 아내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 아이가 제 아이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상간남의 아이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동시에 아이에 대한 친생 부인 소송도 진행했죠.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게 밝혀져서 친생 부인 소송과 이혼 소송은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을 특정할 수 없어서 상간 소송을 제기할 때 어려웠습니다. 최근에야 겨우 상간남을 알아냈는데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시송달로 진행하고는 있는데 집행이 안 돼서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세상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을까요? 어떻게 사연자분의 아내가 그 상간남의 아이를 사연자분의 아이로 출생신고할 수 있었을까요? 친아빠도 아닌데 말이죠. 아이가 출생을 하면은 여성의 경우라면 임신 출산 과정을 통해 통상은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명백히 드러나지만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로 인해서 그 어떤 법적인 혼란을 막고 태어난 아이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그 법적인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사연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가출을 하여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 출산 확인을 하였지만 당시 사연자님과 상대방은 법적인 혼인 관계에 있었으므로 민법 규정에 따라 법적 남편인 사연자님이 아이 아버지로 추정되고 상대방이 아이 아버지로 그 아이를 출생신고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있는 배우자, 남편의 자녀를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연 같은 경우는 뭐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아닌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에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전 임신을 한 경우에도 이런 규정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걸까요? 예, 그 위의 규정 같은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추정 규정이지만은 그 혼전 임신을 하게 되더라도 그 임신 이후에 결혼식을 하고 혼인을 하고 혼인이 성립이 된다면은 그 혼인 이후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그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규정이 적용이 되고, 혹은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혼한 이후에 300일 이내에 출생된 자녀에게도 그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혼인 중 임신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이제 9달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둔 것이죠. 네. 만약에 이제 실제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가 나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녀로 등록되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까요? 그 추정 규정에 의해서 출생 신고가 되기는 했는데, 만약에 실제로 그 법적인 남편의 자녀가 아닐 경우라면은 당연히 이를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친생추정 규정 같은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서 친생추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를 깨뜨리기 위해서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적으로 이렇게 하자 해서 진행할 수는 없고, 그 친생 부인의 소 아니면 친생 부인의 허가 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네. 만약에 혼인 관계가 이미 종료했는데, 즉 이혼을 했는데도 300일 이내에 아이가 출생을 해서 친생추정이 미쳐서 그 전 남편의 아이로 출생 신고가 된다면은 이거는 친생 부인 허가 청구를 통해서, 근데 그 외의 경우라면은 친자가 아님을 안 지 2년 이내에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서 추정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이제 일반 분들이 언뜻 듣기에는 네. 친생 부인의 소 그리고 친생 부인 허가의 소 뭐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둘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때 뭐가 있을까요? 예, 그 일반인들이 이렇게 듣기에 좀 비슷하지 않나. 그렇죠. 예, 그럴 수 있는데, 예, 비슷합니다만, 다만 친생 부인의 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소송 재판이고, 친생 추정 허가는 그 재판에 비해서, 허가. 네. 재판에 비해서는 좀 더 어떤 요건이 갖춰지면은 빨리 허가를 하면서 친생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걸로, 그 소송에 비해서는 좀 더 간단하고, 다툼보다는 요건이 갖추면은 바로 해주는 거라서 좀 더 간단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생 부인 허가는 좀 더 간단하게 이제 유전자 검사 이런 것만 있으면 이제 바로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친생 부인의 소는 한마디로 이제 재판 서로 이제 다툼을 통해서 이제 결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럼 사연자분은 친생 부인 소송과 이혼 소송은 이제 잘 진행이 되셨어요. 그럼 사연자분이 이혼을 할 경우에 가족관계 등록부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그 배우자가 이제 낳아온 아이에 대해서 양육 책임은 없을까요? 네, 그 현재 가족관계 등록부는 그 체계가 본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그 본인의 부모, 현 배우자, 자녀가 기재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아이를 출생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그 상간남의 아이가 예기치 않게 그 자녀로 기재되었지만은 이제 친생 부인의 소가 인용이 되어서 친생 추정이 깨어지게 됐으므로 그 아이는 그 사연자님의 자녀에서 빠지게 됩니다. 네. 한편 그 아이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이의 가족관계 등록부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아버지로 사연자님, 어머니로 상대방이 기재되었지만은 그 친생 추정 효력이 깨어졌기 때문에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서 그 아버지는 없이, 부는 없이 어머니만 등록부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 친아버지가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은 친아버지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 아버지가 직접 인지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인지가 이루어지면은 아이 친아버지가 아이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아버지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양육 책임은 이제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사연자분은 상간남과의 상간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간소송, 지금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어제의 사연처럼 또 연락이 두절된 경우인데, 네. 이 경우에 상대방이 가출해서 그 상간남의 아이까지 낳았고, 그 사연자의 자녀라고 서로 기망하려 한 것이기 때문에 유책의 정도는 매우 심각하고. 그렇죠. 예, 아이까지 이제 네, 그렇습니다. 생긴 거니까요. 예, 그 상대방의 유책은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네. 그 상간자도 사연자님의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거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상간 소송을 진행을 하려면은 그 상간남이 누구인지를 찾아서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 상간남을 찾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찾았으니까 공시송달 됐을 것 같아요. 네, 찾아서 그 재판이 됐다면은 그 공시송달을 통해서 그 재판은 이루어질 수 있고 판결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예. 다만 어제 사연과 같이 좀 그 상대방을 그 상간남을 찾을 수 없다면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은 그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사연자분처럼 배우자의 외도로 태어난 아기가 나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제 등록된 걸 알았을 때는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 아이의 부모에서의 지위를 벗어나면 양육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상간 소송으로 이제 위자료를 받으시려면 상대방은 이제 특정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상대방은 특정을 했는데 주소지가 불명하다라든지 아니면 송달을 안 받으면 공시송달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인내심이 좀 필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한국출판인회의가 챗 GPT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이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출판사에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IT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도서 출판물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앞으로 우리 생활 속 깊숙이 파고들게 될 인공지능, 저작권을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출판업계에 따르면 출판인회의는 최근 회원사에게 보낸 공무원에서 AI가 기존 창작물을 학습한 뒤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 기업들이 인터넷상의 자료를 긁어 모으면서 서적 콘텐츠를 무단으로 가져다 쓸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오픈 AI가 개발한 챗 GPT도 각종 콘텐츠를 무단으로 썼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요. 또 챗 GPT는 인터넷에 공개된 여러 자료들을 학습했는데 이 가운데 도서 콘텐츠를 어디서 구했는지 오픈 AI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IT 기업도 어떻게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출판인회의는 AI 서비스와 관련해 출판 콘텐츠를 제공할 때에는 사용 목적이나 분량, 범위, 기간 등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저작물 무단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니 둘 사이의 균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혼내의 No Song Without You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